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인 알렉스 한, 한국 이름 한지훈 양이 쓴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가 학계에서 투고가 금지된 약탈적 학술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탈적 학술지는 돈만 내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논문을 게재해주고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를 뜻하는데요. 전 세계 학계에서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장녀가 쓴 이 논문들은 A4 용지로 4-5쪽 분량이었는데요. 또 초록 요약본,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논문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고 학술지를 자처하는 해외 저널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형식은 학술지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고등학생이 쓴 에세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천재 소녀가 아니었던 거죠. 한 후보자의 장녀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문 투고의 목적이 미국 등 해외 대학의 진학을 위한 이력서 꾸미기임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일명 스펙 쌓기, 부모 찬스로 이루어진 자기 꾸미기였던 겁니다. 약탈적 학술제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내면 논문을 무조건 게재해주고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해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를 뜻하는데요. 질 낮은 연구나 성과가 의심스러운 논문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논문 게재가 쉽다는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이 악용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계의 병폐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런 곳에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돈을 주고 게재한 거죠. 그래서 에세이 수준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동훈 후보자의 그 도덕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또 굉장한 기시감이 들어요. 어디서 기시감? 예, 기시감. 그러니까 역시 그 뭐 법을 어기거나 교묘히 피해가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뭐 우리 그 기득권층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할 말 다 하고 거기다 공격성까지 네. 보이고 또 언론도 막 엄청 써고. 예, 언론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내보이고. 예. 그런데 저 같으면은 뒤가 구려가지고 조금 숙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꼿꼿한 거. 그것도 참 제주라면 제주다. 정치적이라고 보십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면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 후보자의 딸의 인터뷰가 담긴 미국 인터넷 매체 기사들이 실제로는 매체에 돈을 내고 실은 거였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지역 블로그에 4만원, 6만원씩을 내고 봉사활동 홍보를 위해 글을 게재한 거라면서 글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딸의 서울시장 수상 기록이 없다고 답했던 서울시는 휴일인 5일에도 열일을 하며 상을 받은 건 사실이고 기록이 누락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 헤드라인이라는 미국의 한 매체에 실린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인터뷰 기사는 제목부터 남달랐습니다. 제목엔 한 후보자의 딸을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재로 소개했는데요. 서울에서 송고된 기사의 형식인데 작성자는 없었습니다. 그냥 준 대로 게재해 준 거죠.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라는 또 다른 사이트엔 젊은 리더십 시리즈의 하나로 한양의 봉사활동 경력과 수상 실적 등을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작성됐는데 이 기사 역시 작성자는 편집팀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주는 대로 실어준 기사였습니다. 이는 현지 홍보 대행사 사이트에 뉴욕 헤드라인은 $40,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은 $65면 기사를 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이른바 스펙 쌓기용 허위 기사였던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매체는 정규 언론이 아닌 지역 인터넷 브로그라며 딸이 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건당 4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신도 편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글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고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한 양이 돈을 내고 기사 형식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2달 동안 논문 5개를 작성했다며 부모 찬스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 SNS 등을 모은 4-5쪽 분량의 글이라며 의도적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부풀리기는 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딸이 만든 결과인데요. SNS 수준의 논문을 약탈적 학술지에 돈을 주고 게재해 홍보함으로써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사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잘 몰랐던 국민들은 한 후보자의 딸이 천재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다 의도적인 왜곡입니까?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인 5일, 항상 휴일에만 열리라는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인수위는 매번 휴일에만 유독 인사 발표를 이어왔는데요.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실 인선 발표가 아주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지 윤석열 당선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놓고 이런 인사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 그러니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잘못했다며 사과까지 했는데요. 이런 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당연히 이번 인사가 일파만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 이시원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그 책임자는 이두봉 검사장이었는데요. 이 검사장은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우성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검사는 간첩으로 몰아붙였는데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유 씨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였던 거죠.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였는데요. 나중에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문물 당시 검찰청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요. 이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해온 이 전 검사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도 윤석열 라인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물론 이두봉 검사장도 어딘가로 분명 영전될 텐데요. 같은 라인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이라며 재판에 넘겨 징역까지 받은 전직 검사에게 윤 당선인은 공직기강 전반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긴 건데요. 오로지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행한 조작 사건 수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자가 무슨 공직을 맡을 수가 있을까요? 그 자리도 조작이 필요합니까? 이두봉 검사장님, 유우성 오늘 공소기각 난 사건 보복 기소로 공소기각이 확정이 됐죠. 이 사건 왜 제기하고 왜 기소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가 뭡니까? 국정원 직원들도 이 사건 증거 조작해서 국정원 직원들 재판받은 거 아시죠? 구속 기소됐고 아시죠? 예, 언론에서. 예, 그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검사는 기소 안 하고 우리만 처벌하냐? 이 사건 증거 조작 밝혀진 이후에 검사들 아무도 처벌 안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게 보복 기소를 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검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중국, 다른 나라 공문서를 위조해서 걸렸단 말이에요. 외교적으로도 문제이고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유우성이 미웠어요.
저도 검사들을 고소한 고소 대리인으로서 가서 수사를 같이 참여해보면 검사들이 유성을 피해자로 안 봅니다. 이 나쁜 놈, 간첩, 여전히 그렇게 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보복 기소를 한 거에 너무너무 미워서 유성이 여전히 남의 인생 망쳐놓고 기억도 못하신다 그 얘기시군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처벌돼야 될 사안입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